서른여섯 살 동갑내기 친구들이에요. 다들 시집을 안 가서 자주 만나는 편이죠. 좋게 표현하면 골드미스. 하지만 현실은 노처녀 삼총사예요. 그래도 친구들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날도 셋이 카페에 앉아 초코 케이크를 먹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주제는 다른 커플 흉보기. 요즘 잘생긴 남자 연예인 얘기 등등 주로 욕이랑 남자 얘기였어요. 그때 미정이가 물었어요. 야, 니들은 외로울 때 어떡하니? 남자친구랑 손잡고 싶을 때 어떻게 견뎌? 먼저 제가 대답했어요. 나는 그냥 우리 조카 손잡고 견뎌. 우리 조카가 잘생겼거든. 3살짜리도 남자니까. 이번엔 영선이가 대답했어요. 영선이는 저희 셋 중에서도 가장 외로움에 절어있는 친구예요. 영선이 왈. 나는 남자친구랑 손잡고 싶을 때 한 손을 들어서 발가락이랑 깍지를 껴요. 그럼 꼭 거친 것이 남자 손잡는 것 같아. 저도 집에 와서 해봤는데 정말 남자 손잡는 것 같아서 외롭지 않았어요. 저희도 언젠가는 시집을 가겠죠. 아는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동생은 대학 시절에 체육으로 유명한 대학교 유도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라고 하면 자신 있는 놈이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은 일 때문에 인천에 가게 됐고 거기서 대학교 선후배를 만나게 됐습니다. 인천에 있는 대학교 앞 2층 호프집에서 선배 한 명, 후배 한 명과 술을 마시던 중 후배가 여친 전화가 와서 1층으로 내려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이때부터였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하던 후배가 길 가던 9명의 동네 형님과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놀란 동생이 당장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후배를 찾으러 다니다 보니 술집 옆에 공사장에 9명에게 둘러싸여 있더랍니다. 아는 동생은 단숨에 달려가 같이 둘러싸여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술집에 계산을 마치고 올 선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욕이 오고 가고 싸움이 나려고 하기 직전 갑자기 영화에서처럼 선배가 조명을 받으면서 공사장 입구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동생은 이제 이 싸움은 우리가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처럼 야, 이 자식들아! 하면서 선배가 걸어오면서 공사장 바닥에 튀어나와 있던 쇠파이프를 뽑기 위해 한 손으로 쇠파이프를 멋지게 뽑았는데 이런 쇠파이프가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계속 길어. 한대 긴 거구나. 긴 파이프가 바닥에 깊숙이 박혀있던 거죠. 당황한 선배는 상대방에게 잠시만 이러더니 두 손으로 쇠파이프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뽑았더라. 계속 뽑는 거야. 그리고 몇 초 선배가 뽑아둔 5m 길이의 쇠파이프를 길어. 들려고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 전부 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다른 곳으로 2차를 갔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학교에서 나무늘보로 통합니다. 생김새도 하는 행동도 완전 나무늘보죠. 이 친구는 모든 수업 시간에 잠을 자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친구 뺨에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야, 무슨 일이야? 친구는 볼을 어루만지면 자초지종을 말해줬습니다. 어제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다가 씻고 자려고 침대에 누워서 양치를 했어. 근데 방이 너무 따뜻한 거야. 이를 닦다가 그대로 잠이 든 거지. 아우 답답해. 근데 뺨이 왜 그래? 엄마가 나를 불렀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더래. 그래서 방에 들어왔는데 내가 침대에서 개거품을 물고 개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뺨을 막 후려쳤대. 일어날 때까지 친 거지. 야, 너 좀 떠봐. 여보, 얘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
이 딱딱아 잠든 건데. 갑자기 쓰러진 줄 알고 엄마가 정신 차리고 완전 후려쳤대. 짝짝짝짝짝짝. 그 후로 친구의 별명은 나무늘보의 개거품이 됐어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27살 먹은 아가씨예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해가 바뀌고 고3들이 청년회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새내기 수련회를 떠났죠. 저도 무려 7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사건은 찬양 시간에 일어났어요. 찬양 시간에는 앞쪽에 빔을 쏴서 찬양 가사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끔씩 오타가 날 때가 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앞쪽에 있는 큰 화면을 보며 다들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무르익고 이제 각자의 마음을 결단하는 차례가 되어 찬양 한 곡을 부르게 됐죠. 찬양 가사는 이랬어요. 주님만 따라가리 오직 주님만. 그런데 이 거룩하고 경건한 타이밍에 오타가 나고 만 거예요. 이렇게요. 누님만 따라가리 오직 누님만. 이렇게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 보다 100배 1000배 애절한 사랑 고백이 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사건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날은 정말 기독교의 정체성마저 흔들게 할 만한 어마어마한 오타가 났어요. 찬양 가사는 이랬어요. 예수는 왕, 예수는 주. 그런데 엄청난 오타가 난 거예요. 예수는 왕, 예수는 중. 야, 이건 오타 정도가 아닌데. 제가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였어요. 아는 애가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쓸쓸했는데 그때 정말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가 들어와 제 옆에 앉았어요. 안녕, 반가워. 나는 원경이야. 안녕. 난 아가야. 아가? 우와, 이름 진짜 귀엽다. 너 진짜 이름이 아가야? 아가야. 친구는 얼굴만큼이나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첫 영어 시간 한 명씩 나와서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게 됐어요. 드디어 제 짝 아가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모두 아가의 소개를 듣고 배꼽 빠지고 웃었습니다. 아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Hi, my name is 아가리. 이해가군요, 이해가. 이 아가씨. 이 아가씨가 대학교 때 신촌에서 친구를 만나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당시 유행하던 드럼통 삼겹살 집엔 시간이 일러서 그런지 맞은편 한 팀밖에 없었어요. 고기가 익기를 기다리며 수다를 떨다가 맞은편을 보니 돼지 껍데기를 먹고 있더라고요. 야, 너 돼지 껍데기 먹어봤어? 아니,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나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때였어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제 앞접시에 떨어졌어요. 그건 돼지 껍데기였어요. 잘 튀잖아요, 이게 굽다 보면. 먹어보고 싶다. 펑! 땅!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성치 영화처럼 맞은편 테이블에서 펑! 하는 굉음과 함께 정확하게 제 앞접시에 착! 하고 날라왔어요. 저도 놀라고 친구도 놀라고 맞은편 테이블도 남자 알바생도 모두 놀랐어요. 이걸 먹어야 하나 아니면 정중하게 돌려드려야 하나. 당황해서 맞은편 테이블을 바라보는데 그쪽 테이블의 남자분이 저희를 향해 찡긋 윙크를 날리며 한 점 드셔보시라고요. 그러자 남자 알바생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저쪽 테이블에서 보내셨습니다. 재치들이 있어요. 조신한 여대생이던 저는 그날 처음으로 돼지 껍데기를 맛봤어요. 어우, 쫀득하니 신세계였어요. 그 후 껍데기 마니아가 되었답니다. 제가 다니던 남자중학교의 성교육 시간. 선생님께서는 특이하게 정자를 의윤화하셨어요. 수족이 되는 첫 번째 과정은 간단히 말하면 고 안에 있는 그 친구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탈출해서 정글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들은 그때 친구 한 명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근데 걔들은 왜 탈출하고 싶어 한대요? 주위를 둘러봐. 더워 죽겠는데 이 좁은 교실에 시커먼 남자놈들만 34명이 있다. 좋냐? 아니요. 그럼 이 좁은 교실에 시커먼 놈들만 3억 명이 있다고 생각해봐. 너 같으면 안 나가고 싶겠냐? 와! 하지만 걔들 중에도 정글집에 들어가는 놈은 단 한 놈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죽는 거지. 걔네들 불쌍해요. 니들도 마찬가지야. 사회 나가봐. 니들 중 한 놈이나 성공할까? 나머지는 다 조용히 찌그러져 있다가 죽는 거야. 그때 우리 반 꼴등이 어디서 본 건 있어 하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모두 3억 대 1의 경쟁에서 1등을 한 우수한 놈들이잖아요. 그러자 선생님이 썩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누가 니들이 1등이래? 예, 아니에요. 원래 제일 먼저 도착한 놈은 정글집에 못 들어가. 정글집 벽이 두꺼워서 그 벽을 깨려고 연락에 대가리만 박다가 꼴까다 가는 거야. 그럼 그 뒤에서 귀만 보고 있던 다음 놈이 다 깨워놓은 벽을 뚫고 잽싸게 들어가는 거지. 그 얍삽한 놈이 태어나게 니들이야. 이 얍삽한 놈들아. 그 당시 우린 모두 3억 중 1등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유명했던 시절이라 정말 진심으로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특히 꼴등은 가장 충격을 먹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아이씨 그거라도 1등 했어야 되는데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신청은 윤현석의 그것마저. 집에서 TV를 때리고 있는데 동생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 왜? 난데 나 지금 파출소에 있다. 데리러 와라. 너 또 사람 팼냐? 시끄럽고 빨리 데려와. 1년 터울이라 거의 뭐 치고나 다름없죠. 그래도 동생이랑 후딱 거듭만 걸쳐있고 돈도 없는 제가 택시를 타고 파출소까지 갔습니다. 가면서 동생이 전화해서 상황을 물어봤는데 동생 그냥 편의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대요. 근데 앞에 여자분이 자꾸 뒤를 힐끔힐끔 보면서 뛰다시피 걷더랍니다. 이상하긴 했지만 신경 끄고 동생은 제 갈 길을 갔대요. 근데 앞에 여자가 뒤를 보면서 또 뛰다시피 걷다가 발이 꼬여서 넘어졌대요. 혼자서. 놀란 동생은 부축해주기 위해 그 여자를 향해 달려갔는데 여자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답니다. 아! 마침 골목을 순찰 중이던 경찰들이 달려왔고 동생은 어이없게 파출소까지 끌려갔답니다. 파출소에 들어갔더니 동생이 저보고 왔냐?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저는 어이가 없어서 크게 웃었고 파출소엔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순경 한 분이 미친듯이 웃고 있던 저에게 다가와 저 보호자분이세요? 저분이 말이 없으시네요. 저러면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고 이거 이렇게 되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저 녀석 오빠입니다만. 처음에 제가 말을 안 했군요. 여동생입니다. 근데 치안으로 몰린 거예요. 같은 여잔데. 하지만 생긴 건 저보다 남자다운 여동생이에요. 제 동생을 변태로 몰았던 여자분은 벙 쪘고 여자야? 벙 쪘고 순경도 벙 뛰고 경찰서가 벙 떴어요. 그날 이후 제 여동생은 제 주위 모든 친구들에게 변태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고3 여름 주변에서 고3은 수능 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소문이 들려서 큰맘 먹고 독서실을 등록하게 되었어요. 독서실은 매우 조용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은 왜 이렇게 조용한 것일까? 나는 고민을 하며 보냈어요. 이상한 사람이다. 독서실 안은 너무 답답해서 독서실에 올라가는 계단에서 주로 고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10시경 늘 그랬듯이 계단에 쭈그려 앉아 이곳은 왜 이렇게 조용한 것일까? 에 대해 고민하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맞은편 건물의 어두컴컴한 창가에 서 있는 정체모를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응시하는 듯 하더니 이내 사라졌어요. 그런데 다음 날 저녁 이번엔 또 다른 남자가 같은 창가에서 저를 응시하고 서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곧 사라졌어요. 왠지 오싹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창가엔 남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나타나 가끔씩 보일 듯 말 듯한 웃음을 보이고는 사라져 저를 더욱 섬뜩하게 만들고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흘렀을 때 저는 용기 내어 의문의 남자들이 출몰하던 건물 창가에 가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남자들이 나타났던 곳은 3층 창가. 한층 한층 올라갈수록 두려움은 커져만 갔어요. 쿵쾅거리는 가슴을 가라앉히며 친구와 함께 창문이 위치한 방향을 향하는 순간 부서질 듯 오래된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에는 붉은 글씨로 화장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던 그 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순간 제가 본 그 창문이 그곳에 있었어요. 남자 소변기 바로 위에. 그렇습니다. 수없이 보았던 무표정한 얼굴과 보일 듯 말 듯한 미소. 남자는 거기서 볼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소변기에 섰을 때 얼굴의 위치가 정확히 창밖을 향하게 됐던 거죠.
그 뒤로 독서실 계단 창가에 왠지 민망해진 저는 독서실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지만 이듬해 재수를 했어요. 진보. 명품